예, 학생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등산복 차림으로 인사를 드리겠네요.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우리 비대면 시대에 뭐 조금이라도 재밌어 보려고 이렇게 저렇게 찍어보고 있는데, 오늘은 어디냐면 지금 이제 이쪽에 햇빛이 따갑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데, 짠, 백두대간 아시죠? 우리나라 저기 백두산부터 쭉 내려오는 게 해서 백두대간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제 함양에 있는 백운산입니다. 저쪽 위에 지금 이제 백운산이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백운산에 올라가는 작은 조그만 봉우리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되는데, 거기 가면 숨차서 우리 학생들한테 얘기하는 게 더 힘들 것 같아요. 아직은 그래도 컨디션 남아 있을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으세요, 여러분? 뭐 강의실에 갇혀 있는 것도 힘들지만 강의실에 못 나오는 것도 힘든 일이에요. 놀러 못 가는 것도 힘들지만 또 이런 거를 만끽하지 못하는 거 너무 아쉽죠. 앞으로는 이제 조금 뭐 우리가 코로나 등급도 그러니까 1등급으로 1단계로 더 내려왔듯이 조심은 엄청 많이 해야 되지만 어느 정도 생활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이제 오늘은 단풍놀이를 많이 온다고 하는 막 그런 날이어서 엄청 매스컴에서는 뭐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저 여기 올라오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길이 있는데 가장 가파른 길로 올라왔습니다. 가장 가파른 길로 올라오다 보니까 저는 중간에 이제 절이 두 개가 있어요. 묵계암하고 상현대라고 두 군데가 있는데, 상현대는 증축을 하더라고요. 거기 공사하시는 분들 외에는 등산객을 여기는 한 분도 본 사람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여기 같은 곳이 없습니다. 살다 보면 이런 곳도 있고요. 또 저기 올라오는 태양을 보고 저쪽에 지금 지리산인데, 지리산을 보면서 또 전기를 받습니다. 제 길을 그대로 빨아 가지고 여러분한테 드립니다. 앞으로 인생, 저는 얼마 안 남았지만 여러분들은 창창하게 남았잖아요, 그죠? 저런 길을 쭉쭉쭉쭉 빨아들여서 내 인생을 개척해 나간다면 얼마나 행복해지겠습니까? 뭐 저랑 같이 수업하는 이번 주가 10주가 됐는데요. 이제 남은 5주, 또 뭐 기말고사 이렇게 되면 4주 정도만 남았습니다. 이번 주에 강의는 저 뒤쪽에 가면은 그래도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연대회 이런 것도 안내를 좀 해놨고요. 그쪽에 가면 또 과제도 나와 있는데, 과제를 해야 친구들끼리 대화도 하고 또 나름대로 배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조금 더 열심히,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왕이면 내가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세상이 좀 더 즐겁지 않을까요? 저도 오늘 혼자서 이렇게 씩씩거리고 올라오면서, 여기까지 올라오면서 힘들기도 했지만 왜 그렇게 즐거운지, 가방 안에 학생들한테 이렇게 찍을 뭐 삼각대도 있고 이것저것 다 챙겨갖고 올라오면서 어디서 하면 좋을까? 여기가 뭐 최상의 자리는 아닌데, 그렇더라도 뒤쪽에 보면 쫙 산이 있고 단풍도 있고, 저 옷도 단풍 색깔에 뭐 선글라스도 쓰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 학생들한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강의는 지금부터 좀 있으면 이제 나오겠지만, 강의도 중요한데 저는 우리끼리 대화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었으면 훨씬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중간중간에 혹시 제가 좀 아쉬운 건 제대로 설명을 못할 수도 있고, 또 설명을 해도 이해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되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셔가지고 저랑 소통할 수 있고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에서도 출석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좀 더 남은 시간이라도 열심히 참여해서 이번 학기 좋은 결과를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강의도 열심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 화이팅! 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벤처와 창업가 정신 10주차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좀 낯선가요? 제가 앞에 좀 이제 사진이 나올 거 제가 동영상을 좀 찍어 놓을 건데,
여기는 지난주에는 제가 거창에서 올렸고요. 여기는 또 함양 지리산 밑입니다. 여기 그 다볕 학교라고 조용한 방입니다. 지금 밖에 나가면 캄캄하고 무서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곳인데, 제가 뭐 그래도 우리 학생들을 강의하는 교수 입장에서 보니까 이 학생들하고 저는 이런데 이 워크숍이라든지 뭐 MT 와서 같이 어울리고 또 우리 창업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혼자 이 방에서 지금 조용하게 좀 아마 울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기분은 좋게 또 색다른 맛이에요. 학생들한테 이런 맛으로 강의할 수 있어서 또 재미있습니다. 이번 주는 이제 10주차 아이디어 평가하기를 할 건데, 사실 평가를 하려면 여러분들 아이디어가 전부 도착을 해가지고 그걸 보고 평가할 수 있는 툴을 알려드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막 이 동영상을 찍는 사이에서는 학생들이 제출을 하고 원래 다음 주까지 제출을 하도록 해놨으니까 이걸 보는 사이에 또 도착들을 막 하고 있겠네요. 그죠? 근데 별 차이는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제출한 그 아이템을 이제 평가한다는 거는 누군가가 어떻게 평가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요거를 아이템을 하나만 갖고는 누가 볼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정한 이 아이템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평가할 방법이 있으니까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작성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거니까 하나씩 좀 보도록 할 거고요. 이 챕터는 저희가 이제 좀 길어서 챕터를 두 개로 나눠 갖고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디어 평가의 틀, 프레임워크이라고 지금 이제 이렇게 나와 있을 텐데, 5개죠. 제일 앞에 가운데 고객과 시장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저쪽 반대쪽으로 이제 경쟁자, 그리고 아래쪽으로 공급자, 공급사, 가까이에 글로벌 환경, 그 다음에 정부 정책,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5개 파트를 검토를 할 건데요. 사실 가운데 있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고객하고 시장이 제일 중요하고, 이번 파트에서는 이제 고객과 시장을 할 거고, 잘라가지고 그 다음 파트에는 제가 경쟁자, 공급사, 글로벌 환경, 정부 정책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1영역 고객과 시장. 아이템을 쭉 만들고 나면, 사실 제가 오늘 함양에 왜 왔냐 하면 우리 학생들한테는 창업가 정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인 창업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이쪽에는 창업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이 창업을 하는데 의욕도 있고 뭐 돈도 조금 있고 구성원도 있는데 구조화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창업을 하려면 전반적인 모든 게 다 있어야 된다. 여러분들한테도 간단히 계속 설명을 했지만 무언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뭐가 있어야 되는지,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어려운 거를 좀 구조화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1번이 뭐냐 하면 고객이 커지면 그게 시장.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그래서 제일 먼저 고객이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왜? 우리 학생, 고객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쉽죠? 내가 슈퍼마켓, 뭐 커피숍 가면 내가 고객인 거예요. 거기 오는 손님이 고객이겠죠. 맞습니다. 그게 고객입니다.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 뭔가를 사주려고 하는 사람이 고객인 거죠. 근데 두 번째 챕터로 가면 핵심, 목표 고객, 코어 커스터머란 누구일까요? 그냥 고객이라고 중요한 게 아니고 핵심, 코어가 되는 고객이 누구일까요? 고객을 하나만 만들고 나면 쭉 이렇게 퍼지는 효과가 있거든요. 코어 고객을 찾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핵심 고객이란 꼭 반드시 우리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 아시겠습니까? 그냥 고객이라고 하는 뭐 잠재 고객 쭉 다 있겠지만, 그 중에 코어로 보면 핵심 고객은
꼭 반드시 우리 제품을 구매할 소비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걸 보기 전에 우리 조별로 아이템을 만드셨어요. 이유도 적으셨어요. 그럼 우리 아이템을 그대로 사업화한다고 했을 때 이 사업을 통해서 우리 제품을 꼭 반드시 구매할 소비자는 누구인가? 그걸 이제 코어 커스터머, 핵심 고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를 찾아가는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보면 이렇게 쭉 기준기로 누군가를 걸어 올리는 이런 걸 하고 있죠. 1번, 핵심 고객을 잘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고객의 종류, 무슨 고객이 있겠나 이렇게 보죠. 앞에 전부 고객이라고 끝날 겁니다. 뭐 저쪽에 보면 이제 잠재 고객, 서비스를 알아도 관심이 없는 고객, 그 다음에 가망 고객, 서비스를 알고 관심이 있는 고객, 신규 고객, 새롭게 서비스로 유입된 고객, 기존 고객, 우리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충성 고객,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사용하는 고객. 이름만 들어도 알겠죠? 그죠? 잠재 고객에서 저쪽 잠재 고객에서 이렇게 충성 고객으로 올수록 우리한테는 핵심 고객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충성 고객이 많은 사람이 좋을까요? 잠재 고객이 많은 사람이 좋을까요? 왜 물어보냐고요? 당연히 충성 고객이 많은 게 좋겠지만 이제 충성 고객이 많다는 얘기는 핵심 코어 고객이 많은데 잠재 고객이 또 많아야 앞으로 충성 고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조금 다른 문제긴 하지만 결국은 여기에 있는 고객들이 다 많아야 되는 거예요. 핵심 고객, 충성 고객이 많으면 지금 우리 비즈니스가 잘 돌아가는 걸 테고 잠재 고객이 많다는 얘기는 앞으로 이렇게 개척할 수 있는 고객이 많으니까 그것 또한 미래 비전이 보인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네. 여기 이제 피드백이 되는 거예요. 충성 고객을 통해서 계속 또 잠재 고객을 만들고 이렇게 계속 만들어가는. 그래서 충성 고객 만들면 다시 또 잠재 고객을 통해서 가망 고객, 신규 고객, 기존 고객, 충성 고객 이렇게 계속 사이클 시켜 나가는 게 고객을 확장시키는 가장 핵심이게 되겠죠.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이제 퍼포먼스 영역이라고 이렇게 좀 있는데 가망 고객은 아직까지 서비스로 오지 않은 고객이에요. 우리 그 고객하고 우리하고 다리가 있다면 아직 다리를 건너오지 않은 고객이니까 퍼포먼스 영역은 여기에서 실적이 가거나 안 가거나 차이가 있는 겁니다. 신규 기존은 어쨌든 퍼포먼스가 나오고 있는 건데 가망 고객, 잠재 고객은 아직 퍼포먼스가 안 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단계는 퍼포먼스가 만들어지는 요 단계 엄청 중요하겠죠. 요 단계를 어떤 거를 할 것인가 그런 활동들을 만들었을 때 이제 가망 고객이 신규 고객으로 바뀌는 이런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고객과 시장을 만들 때 시장 세분화라는 이제 세그멘테이션을 하는데 보통 이걸 이제 STP 전략이라고 해요. 쭉 보여드리겠지만 세그멘테이션, 타겟팅, 포지셔닝. 지금은 이제 마켓 세그멘테이션을 하는 겁니다. 크게 보면 뭐 지리적 세분화, 그래서 나라, 지역, 주, 도시, 이웃 이렇게 지역적으로 좀 세분화를 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인구 통계적 세분화, 뭐 연령, 성별, 가족 크기, 그리고 가족 생애 주기, 뭐 소득, 직업, 교육 수준 이런 식으로 쭉 나눠 가지고 분류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심리 묘사적 세분화, 뭐 구매자들의 사회 계층, 개성적인 특징 이런 근거들을 또 기준에서 나누고요. 그 다음에 행동적인 세분화, 그들의 지식이나 태도, 사용 상황, 제품에 대한 반응을 근거로 이렇게 좀 세분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복합적 세분화는 뭐 작고 잘 정의된 표적 고객들을 발견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으로, 프리즘 애니는 미국 가정을 6개의 세그멘트와 14개의 사회적 그룹으로 구분한다. 복합적으로 구분해서 이렇게 나눈다는 거죠. 저기까지 갈 필요는 없지만 최소한 기본적으로 지리적 세분화, 인구 통계적 세분화, 또는 좀 더 가면 심리 행동, 요 정도는 이제 구분을 하면 나중에 이 구분에 따라서
그 행동을 반영해 갖고 어떤 전략을 짤 때 필요하겠죠. 이렇게 시장 세분화 세그멘테이션을 했습니다. 시장 세분화 앞쪽에 이제 구성을 해서 뭐 지리적이라든지 인구 통계적 쭉 나눴잖아요. 근데 나누고 나서 보니까 의미가 없는 게 있어요. 측정을 할 수가 없어요. 의미가 없습니다. 측정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되고, 측정을 다 했는데 내가 그쪽에 접근할 이유가 없는, 뭐 아프리카에 어떤 고객을 세그멘테이션을 했어요. 온라인으로만 팔 수도 있겠지만 직접 판매한다 그러면 아프리카를 구분한 이유가 없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의미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충분한 규모가 있어야 돼요. 세그멘테이션 했더니 전부 한 명이에요. 뭐 우리 학교에 성적을 해갖고 뭐 100점, 99점, 98점 쭉 나눴더니 다 한 명씩이에요. 세그멘테이션 하나만 의미가 없겠죠. 뭐 예를 들어서 90점대, 80점대, 70점대, 60점대, 뭐 우리 몸무게로 말하면 100kg대, 90대, 80대 이렇게 뭔가를 나눴더니 그래도 충분한 규모가 되더라. 여기에는 10명 이렇게 되면 의미가 있겠죠. 그 다음에 차별화, 구분을 했더니 몸무게를 구분했는데 그 몸무게가 우리 마케팅 전략인 하등에 필요가 없어요. 차별화되는 게 아닙니다. 실행 가능성, 그쪽에다가 뭔가 이제 액션을 해야 되는데 액션의 의미가 없다. 그 시장 세분화를 할 때, 세그멘테이션을 할 때는 이런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충분한 규모, 차별화 가능성, 실행 가능성 이렇게 5가지 요 가능성을 보고 구분을 하는 거죠. 뭐 앞에 거에 그대로 이제 효과적인 세그멘테이션은 측정 가능성, 접근 가능성, 충분한 규모의 시장이란 얘기고, 차별화 가능성이나 실행 가능성은 앞쪽에 나와 있던 얘기를 한 번 더 장표로다가 설명을 한 겁니다. 다 이해되셨죠? 우리 조의 아이템 핵심 고객은 그럼 누구일까요? 궁금하잖아요. 궁금하지 않아요? 우리 아이디어가, 조별 아이디어가 제품화 되었을 때, 혹은 서비스라면 서비스화 되었을 때 핵심 고객은 누구일까? 그럼 앞쪽에 우리 세그멘테이션 배웠잖아요. 목표 고객을 구분하는 기준은 뭐 연령대별로, 우리가 하는 아이템은 연령대별로 몇 살이다, 우리 친구들 또래들이다, 아니면 아버지 또래들이다, 뭐 30대다, 40대다, 직업은 무슨 직업이다, 여러분처럼 학생이다, 저처럼 교수다, 아니면 다른 분처럼 장사를 하던가, 소득 수준은 뭐 100만 원을 벌든 200을 벌든 300을 400, 500을 벌든 그 소득 수준별로 구분을 하고, 취미도 또 취미에 따라서 전문 분야별로 구분을 하는데, 앞쪽에 명심할 건 뭐예요? 측정 가능해야 되는 거고 구분하는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쓸데없이 나이를 나눴는데 그 연령은 의미가 없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표 고객은 매우 구체적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직업별로 보면 뭐 프리랜서다, 컴퓨터 프로그래머다, 재택근무자다, 뭐 3세 이하 아이를 돌보아야 하는 여성 주부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체적일수록 좋은 겁니다. 그냥 쭉 앞에 있는 그 좁혀 들어가다 보면 제일 핵심적으로 누군가가 이름이 나올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목표 고객이 선정이 되면 우리 이제 마지막 활동지에다가 목표 고객은 누구라고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해되셨죠? 맨 뒤에 가면 우리 이제 활동지가 나올 거고요. 그 활동지에 대해 거기다 이제 기록을 하면 됩니다. 저쪽에 또 똑같이 핵심 고객만 구분을 했는데, 우리 고객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거기에 맞춰서 뭔가 방법을 찾겠죠. 그러려고 그러면 관찰법은 뭐 얼마나 자주 쇼핑을 하는가, 얼마나 자주 외식을 하는가, 외식을 할 경우에는 주로 어떤 음식을 선호하는가, 그리고 그 외에 어떤 활동을 하는가 중요하겠죠. 또 조별 아이디어의 핵심 고객은 이제 누가 될까요? 자신의 조의 핵심 고객을 관찰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사용할 수 있을까요? 조별 토론을 통해 고객 관찰표를 작성해 보십시오. 요거는 제가 뒤쪽에 이제 첨부를 해 놓을 건데, 요건 제출 안 하셔도 되는 거고요. 우리 조별 토론을 할 때 우리 아이템에 어떤 고객이 있고 그 고객을 봤을 때 구분을 해 봤더니 어떤 행동을 하더라, 우리가 생각하는 고객은
어떤 행동을 하더라라는 거를 이제 관찰을 통해서라는 거는 우리끼리 서로 해보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우리 아이템은 누가 고객인데 그럼 그 고객은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거를 기록을 해보는 겁니다. 그 행동에 따라서 우리가 전략을 짜야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관찰 기법은 뭐 타운워칭, 비디오, 이게 뭡니까? 에트노그래피, 고정, 뭐 POP, 포인트 오브 퍼처스, 거리 관찰하고 행인 인터뷰, 고정 비디오 카메라 촬영, 관찰 및 판매 인터뷰, 이동 상황의 소비자 관찰 및 인터뷰, 가정 내의 소비자 관찰 및 인터뷰, 응답자가 일상의 장면을 직접 촬영 및 기록, 라디오 시청 행태 기록.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서로 간에 고객이 한번 돼보는 거예요. 우리끼리 아이템을 찾았을 때는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친구들 중에 한 친구가 그 친구가 돼가지고 내가 이걸 쓰면은 이 고객이라면 어떤 행동을 할 것이다 라는 관찰을 이제 기록을 하시면 될 겁니다. 제품을 사용하는 행동이라든지 어떤 활동을 기록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소비자의 지각에 의존하는 조사만으로는 숨겨진 욕구를 파악할 수 없다. 그렇죠. 우리가 소비자를 파악해야 되거든요. 소비자가 어떤 행동을 하고 뭘 원하는지를 알아야 거기에 맞춰서 제품을 판매하고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러려고 그러면 이제 존재하는 니즈와 숨겨진 니즈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존재하는 니즈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겨진 니즈는 소비자가 인식하지 못하고 따라서 표현할 능력도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캐치할 수 있다면 또 질문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겠죠. 근데 우선은 이제 보여지는 니즈부터 확인을 하셔야 될 거고요. 또 그걸 통해서 관찰을 하다 보면 숨겨진 니즈도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 일렉트로룩스 무선 청소기 에르고 라피도를 이렇게 분리하는 모습인데 이 고객을 보면 1,500가구 이상을 방문하여 주부들의 청소하는 행동을 관찰했다. 주부들이 무거운 대형 청소기를 다루는 과정이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휴대용 청소기 사용 시에는 허리를 자주 구부리는 경향이 있다는 걸 알게 됐다. 휴대용과 대형 청소기를 합친 에르고 라피도 개발을 성공했다. 여러분들 지금 혹시 깨닫는 친구 있었습니까? 고객 관찰 이렇게 나오니까 우리 처음에 뭐 했어요? 관찰했잖아요. 관찰해서 기록했잖아요. 그죠? 네. 그 도서관에 아니면 어디 책장에서 일했던 것들 기록을 하고 뭐 그 캐리어 끌고 올라간 이런 것들 전부 관찰했잖아요. 왜 했겠어요? 여기에 필요해서 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 방식으로 관찰을 해서 관찰을 하면 이 사람한테 내가 뭘 해줄 수 있는지를 찾을 수 있으니까요. 명품 가방의 가방 고객을 관찰한다고 가정하면 강남 거주 중년 주부가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쇼핑을 하는가 그랬더니 주말마다 쇼핑을 하고 그러면 쇼핑을 즐기는 고객이구나. 쇼핑 장소는 주로 어디인가 그랬더니 백화점이나 단골 부티크다. 고가 제품을 선호하는구나. 쇼핑 장소에서 자주 찾는 코너는 어디인가? 명품 코너. 명품에 관심이 많구나. 살고 있는 지역은 어디인가? 강남. 강남에 고급 아파트 거주하는구나. 가족 관계는 배우자, 자녀 둘. 경제적으로 시간적 여유가 많겠다. 이런 게 관찰되겠죠? 네? 힌트.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 친구가 이런 답변을 해주면서 찾으면 되겠죠. 뭐 직접 물어보는 걸로 해도 되는 거예요. 친구들끼리 본인이 이런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변을 해놓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이 속한 조의 아이디어에 대해 고객과 조사원 역할을 바꿔가면서 아래 고객 관찰표를 작성하시오. 관찰표. 관찰 및 조사 내용 앞에 얘기 나왔었죠. 그 다음에 관찰 결과, 특이사항 이런 거를 기록을 쭉 해보시면 고객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힌트를 얻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되셨죠?
자신이 속한 조의 아이디어에 대해 고객과 조사원 역할을 바꿔가면서 고객의 인구 통계적 자료를 조사하시오. 내가 우리 제품에 우리 아이디어의 인구 통계적 요소를 한번 해보는 겁니다. 우리 거를 살 사람, 제일 핵심 고객, 이거를 꼭 살 사람은 나이가 몇 살, 성별, 여성, 남성, 월수입, 가족수, 직업. 그 다음에 최종 학력, 종교, 취미, 결혼 여부,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앞에 이제 친구들끼리 관찰에 대해서 질문을 해본다면 관찰한 결과 답이 나오는 겁니다. 인구 통계적으로 어떤 타겟이 우리 고객이 될 것이다 라는 거를 지금 미리 이제 과제로 해보는 겁니다. 중간에 이제 뭐 학생들, 우리 친구들 저한테 전화하는 친구들도 있고 물어보는 친구들도 있고 뭐 인생 상담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연락 주시고 참 고맙고요. 언제든지 지금 과제 하시다 보면 수업 시간에 교수님 하고 질문하듯이 연락 주시고 또 서로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을 때는 바로 답변을 못하니까 되도록이면 뭐 어떤 것인지 제가 즉답을 해드릴 수 있으니까 먼저 연락을 하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을 거예요. 아시겠죠? 자,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자, 2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